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기술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 웨비나 진행에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빌딩, 호텔, 아파트 같은 다양한 건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에너지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또 다양한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KT 박기호 팀장님, 최지훈 PM님, 그리고 이윤호 PM님을 모시고 AI 기술을 통해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가치를 높이는 공간 DX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각 주제별로 약 15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기호 팀장님, 최지훈 PM님 두 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기호 팀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본부에서 B2B 분야 융합 DX 솔루션 사업계와 TF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호 팀장입니다. 네, PM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플랫폼 연구소 최지훈 PM입니다. 저는 산업 현장의 페인 포인트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인더스트리 AI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인 박기호 팀장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호 팀장님께서는 ESG 경영을 위한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를 주제로 AI 기술을 빌딩에 적용해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계속 이어지는 폭염으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접속하신 모든 분들 업무상으로 바쁘시겠지만 건강과 일을 균형 있게 잘 관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과 연계하여 빌딩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적용된 빌딩 DX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SG 경영과 빌딩 에너지 관리, 또 우리 기업들의 빌딩 에너지 관리 현황과 당면 과제,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KT 빌딩 에너지 효율화 및 ESG 경영 실천 방향, 그리고 오늘 핵심 아젠다인 KT의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해 관심이 높고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지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생성된 말로 앞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하여 3대 핵심 영역에서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환경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잠깐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건축물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의 약 40%, 전 세계 물의 25%, 전 세계 자원의 40%, 그리고 전 세계 전기의 60%를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의 비중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들의 에너지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ESG 경영 환경 분야에서 성과를 거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가 발생하고 캐나다, 미국 등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폭염 등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빌딩 에너지 효율화 관련하여 국내 정책 동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규모가 약 2만 스퀘어미터 이상이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을 지정하고 뒤에 공개함은 물론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신규 빌딩을 구축할 때 뱀스를 설치한다거나 에너지 관련 설비 구축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 건물 등 각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증을 획득할 시 빌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빌딩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 정상들이 참여하는 P4G 서울 서밋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빌딩을 포함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에 대한 보다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책 등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최근 빌딩 서비스 운영에 대한 스마트화, 자동화 등으로 고객 니즈가 진화해 가면서 중대형 이상 빌딩 신축 시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급 획득을 위한 뱀스 설치, 빌딩 내 시설 관리를 위한 FMS 구축, 각종 설비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센서 설치 등 빌딩 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딩 운영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첨단 설비가 설치되면서 고액 단위의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빌딩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은 실제적인 체감 효과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슈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빌딩 에너지 설비를 담당하시는 종사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구충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자 측면에서는 빌딩 건축 시에 건물 인증을 위해 뱀스 등을 설치는 했지만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뱀스를 도입한 이후에 AS 등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 하나는 빌딩 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설비를 조작하는데 기본적인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기존 자신들이 해왔던 업무 형태를 루틴하게 진행하려는 경향들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실제 빌딩 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빌딩 내에 다양한 입주자, 고객들에 대한 VOC를 실시간 단위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됐을 때 그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되는 부담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빌딩주 입장에서 투자 대비 실질적인 빌딩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 파악된 빌딩 에너지 설비 운영상의 이슈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먼저 현재 빌딩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력의 고령화와 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자동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설비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전문가적인 스킬들은 최적의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화를 위해 투자된 만큼 단기간에 절감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 중심의 빌딩 설비 운영 방식에서 ICT 기술을 이용한 전문가가 없더라도 에너지 설비를 운영할 수 있고 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빌딩 에너지 설비 운영 방식의 DX화가 필요합니다. KT가 그간 쌓아온 AI 기술을 기반으로 KT 빌딩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례와 ESG 경영 활동 실천에 대한 빌딩 DX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T는 지난 2015년부터 빌딩 에너지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빌딩 에너지 설비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이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딥러닝을 통해 빌딩 에너지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 엔진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개발된 AI 빌딩 설비 자동 제어 엔진을 KT 광화문 신사옥 빌딩에 지난 5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의 약 11% 이상에 대한 절감 효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9월에 입주 예정인 송파 신사옥에 대해서도 KT의 클라우드 뱀스 그리고 AI 빌딩 자동 제어 엔진을 설치하고 뱀스 1등급 인증 획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KT 대형 빌딩에 단계적으로 AI 자동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설비 운영에 대한 편의성과 생산성도 높이고 또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T 빌딩 DX와 관련하여 KT의 AI 기술 기반의 빌딩 DX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KT는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활용 역량 그리고 AI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빌딩 DX 관련 신축 빌딩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빌딩 에너지 고효율 빌딩 인증을 위한 클라우드 뱀스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기존의 빌딩 신축 시 인증을 위해 일회성으로 구축하고 구축 이후에 AS나 운영 관리가 잘 안 되는 등 에너지 효율화 성과가 제한적이던 일반 기존 BIMS와는 달리 KT가 24시간 325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 관리하는 방식의 서비스형 BIMS를 상용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국내 최초 빌딩 설비를 AI 기술로 자동 제어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인력과 바스의 스케줄링을 통한 수동적 설비 운영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실시간 빌딩 에너지 설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엔진이 100% 자동화 운영하는 기술을 상용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내 최초 AI 엔진을 통해 빌딩 설비 운영자들에게 자동 업무 할당 서비스가 가능한 FM, RPA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축 빌딩과 기축 빌딩 등 빌딩의 특성에 따라서 AI 기술 기반 빌딩 DX 솔루션을 조합하여 활용 가능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AI 빌딩 자동 제어 서비스는 기존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빌딩 에너지 설비를 KT가 개발한 AI 엔진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100%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며 운영 업무에 대해 완전하게 DX화한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중대형 빌딩의 경우에 에너지 소비의 약 50%는 중앙 냉난방 공조 설비, 저희가 H10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T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이바스 장비를 중앙 냉난방 공조 설비 바스와 연동하여 빌딩 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중앙 냉난방 설비의 데이터는 인터넷망을 통해 KT 클라우드 플랫폼에 설치된 AI 로봇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AI 엔진에 입력되며 AI 엔진이 다시 이 아이박스에 연결된 바스를 통해 중앙 냉난방 설비에 대해 실시간 자동 제어가 진행되게 됩니다.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4가지 정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빌딩 에너지 설비에서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설비를 100% 자동 제어하고 또 예측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에너지 설비에 대해 고장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운영자에게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운영자분들이 쉽게 설비에 대한 운영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련된 UI UX의 통합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분들의 업무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비 운영 정보 그리고 운영 일지에 대한 자동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자들에게 제공하는 웹 기반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엔진이 빌딩 내 각 설비에 대한 최적 제어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빌딩 내 각 존별로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와 공조 설비 가동에 따른 쾌적도 정보를 상시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기로 기록하던 업무 일지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비비화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자가 각종 설비에 대한 정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입력할 수 있는 환경 설정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빌딩 설비를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설비 운영자에게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중심의 운영으로 ICT 기술 기반의 빌딩 운영 DX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는
기축, 신축 빌딩에 관계없이 모든 설비 운영에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기존의 유사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ICT 기반 설비 운영에 대해서 100% 자동화, 시스템화된 서비스로 완벽한 빌딩 운영의 DX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나 빌딩주에게 빌딩 설비 운영 시에 비용의 절감과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함으로써 ESG 경영의 실천적인 툴이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빌딩 운영에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빌딩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AI 빌딩 오퍼레이터가 30분 단위로 최적 제어를 제공함에 따라서 상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를 운영하신 분들은 설비가 자동으로 제어됨에 따라 타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데이터 기반으로 설비에 대한 이상 감지 또 설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KT가 KT 빌딩 외에 또 고객 빌딩에 직접 이 AI 빌딩 자동 제어 서비스를 적용하여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전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그 빌딩에는 터보 냉동기와 부스터 보일러 설비가 있었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대상으로 공조 설비에 대해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를 적용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약 11.7%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19년도 기준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이 약 5.5억가량이 발생했는데 에너지 절감액으로 약 연간 0.3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적용했던 사례로 연면적 약 5만 2천 스퀘어미터가량 되는 건물로 19년 기준으로 연간 8억가량의 에너지 비용이 발생했던 빌딩입니다. 여기에는 흡수식 냉동기 세대 그리고 급탕용 보일러 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가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를 적용해서 약 18%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와 특장점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향후 ESG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해 KT는 ICT 기술을 활용한 빌딩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과 적용 사례 등 축적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빌딩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는 KT가 가지고 있는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 적용만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빌딩 에너지 설비를 다루는 바스사, 빌딩에 대한 시공사, 그리고 설비 제조사 등과 협업해서 대한민국 빌딩 DX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과 빌딩주 분들에게 AI 첨단 기술 기반의 빌딩 DX 솔루션으로 빌딩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또한 빌딩 에너지 절감 등 ESG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T가 빌딩 DX 이네이블러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웹세미나를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호 팀장님께서 ESG 경영을 위한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지훈 PM님과 함께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 기술인 AI 로봇 오퍼레이터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T 플랫폼 연구소 인더스트리 AI 코어 TF 최지훈 PM입니다. 앞서 박기호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AI 빌딩 사업에서의 핵심 기술인 로봇 오퍼레이터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 오퍼레이터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빌딩 에너지 소비 약 50%를 점유하는 냉난방 공조 설비들을 AI를 통해 최적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흔히들 냉난방이라고 하면 댁내에 있는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단일 기기를 생각하시는데 중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열이나 공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HVAC, 즉 H100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설비들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차갑거나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는 여러 설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냉동기나 보일러가 있습니다. 또한 각 층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조 설비가 있고
열원 설비에서 만들어진 열을 공조 설비에 전달하는 펌프와 같은 반송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각 설비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크고 복잡한 열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 오퍼레이터는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 이런 관계를 학습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 제어를 실행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제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열원 설비를 대상으로 냉동기나 보일러를 몇 시에 기동하고 몇 시에 정지해야 하는지, 혹은 대부분의 빌딩이 복수 개의 냉동기나 보일러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 시점에서 몇 개를 기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설비들을 몇 도의 온도에 맞춰서 열을 내보내야 하는지 등의 출수 온도들을 설정해 줍니다. 공조 설비 대상으로는 각 층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공기의 온도나 풍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외기 댐퍼를 조절하여 바깥 공기를 들여보내서 최적으로 공기순환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최적 제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5도라고 낮춘다고 했을 때 설비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령 냉동기를 한 대 가동하는 중이라면 한 대를 더 가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냉동기를 한 대를 가동시킨 채 냉각탑이나 냉동기의 설정 온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열원 설비 자체는 그대로 운영시키면서 공조 설비 쪽에서 더 공조기 급기 설정 온도를 낮춰서 더 빠르게 팬을 돌림으로써 차가운 공기를 더 많이 순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에서 로봇 오퍼레이터는 무엇이 최적인지를 판단하여 제어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빌딩에는 바스라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 제어 시스템과 저희 로봇 오퍼레이터, 저희는 줄여서 RO라고 하는데요, RO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동 제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설비 관리자분들이 각 설비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빌딩의 각 설비들을 연동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묶은 다음에 한 곳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AI를 통한 최적 운영이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한 스케줄이나 룰의 입력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품질이 전적으로 관리자의 경험이나 역량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빌딩의 설비 관리자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빌딩이 초급이나 중급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급 관리자라고 해도 하루 종일 앉아서 설비나 빌딩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제어할지를 고민해가면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 설정한 값들로 잘 바꾸지 않는 고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설비들의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제어한다기보다는 개별 설비 위주로 사일로한 제어를 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시시각각 변하는 빌딩의 특성들을 바로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로봇 오퍼레이터는 빌딩이나 설비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이나믹하게 제어하는데요. 즉 고정된 룰이 아니라 미래 예측 기반으로 전체 관점에서의 최적화된 제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빌딩 내 입주자 변동, 그리고 설비 노후화 등을 자동으로 반영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미래 예측 기반의 제어가 무엇인지를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측이라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빌딩 내의 각 설비들에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각 설비들을 이렇게 제어하면 미래의 상태, 즉 에너지 소비량이나 실내의 온도 변화 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딥러닝이라는 기술인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비선형 관계를 추정해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통해 초반부에 말씀드린 설비들의 유기적인 연관관계에서의 열의 흐름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 실내에서 원하는 목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설비가 많아지면서 제어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아지다 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최저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넘어야 될 큰 산이 있는데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인데 대부분 빌딩은 그 과거의 설비 운영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혹은 저장해 놓더라도 그동안 일정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딥러닝이 패턴을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조건의 운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객에게 지금부터 한 1년간 데이터를 좀 수집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고객이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로보 오퍼레이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즉, 가상의 고객 빌딩을 만들어서 실제 빌딩을 대신하여 다양한 운영을 해보면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청에서 만든 오픈소스 기반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인 에너지 플러스가 사용되었고, 그 안에서 고객의 빌딩과 빌딩 내의 설비들을 모델링한 후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률 기반으로 증폭된 조건들이 반영돼서 10년 이상의 가상 운영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구나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하나의 빌딩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작하는데 한 1, 2개월 이상의 전문 인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기술이 저희가 이제 미니 클론이라고 이름 붙인 패스트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술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H100이라는 설비는 여론, 공조, 반송 설비들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그 안에 속한 설비들은 각각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 가스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가 있고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터보식 냉동기 등이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도 온수식 보일러가 있고 증기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또한 공조 방식 자체도 풍량의 변화를 주는 그 VAV, 즉 변풍량 방식이 있고 추출 온도의 변화를 주는 CAV, 정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열이나 빙축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건물별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저희는 380여 개의 설비 조합 유형을 미리 시뮬레이션 패키지화하여 고객의 설비 유형을 파악하면 바로 미리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령 A 건물이 흡수식 냉동기, 온수 보일러, VAV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30번 패키지를 바로 가져다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니 클론 방식 자체가 단순화시킨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기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저희가 활용한 기술은 딥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학습시키려는 데이터 양이 부족한 경우에 데이터가 충분한 다른 유형의 데이터로 미리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을 재활용하는 기술인데요. 가령 고양이를 인식하는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고양이 이미지는 많이 없을 때, 그런데 마침 이 개 이미지가 많아서 이를 통해 만든 개를 인식하는 모델을 재활용해가지고 소량의 고양이 이미지만으로 고양이를 인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이미 딥러닝 모델이 개를 인식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윤곽 등의 인식 부분들이 고양이를 인식할 때 재활용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방식을 로보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차용했냐면 미니 클론에서 발생된 다량의 운영 데이터를 해당 설비 유형 구조 메커니즘을 선학습시킨 후에 2주 정도의 소량의 실제 고객 빌딩 운영 데이터를 재학습시켜서 추가적으로 고객 빌딩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주 만에 데이터 수집만으로 최적 제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들이 클라우드에서 자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아까도 얘기하셨던 아이박스라는 KT의 지능형 게이트웨이를 현장에 설치한 후에 IO 매퍼라는 기술을 통해 로보 오퍼레이터가 각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격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데 그 다음 과정부터는 미니클론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데이터 생성 및 트랜스퍼 러닝 기반 딥러닝 예측 모델 생성 등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각 설비들에 필요한 제어 로직들이 생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보 오퍼레이터 기술이 기존 자동화 시스템 대비 장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존의 설비별 사일로 제어가 아닌 전체 설비 관점에서의 최적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기존 빌딩 솔루션들이 고객별
구축형 형태로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패키지를 통해서 고객을 빠르게 확장 수용 가능한 서비스형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존의 지능형 제어 시스템이 일부 예측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구축 시에 세팅된 고정된 예측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객 빌딩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로보 오퍼레이터는 클라우드에서 매일 딥러닝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가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방식은 기계 설계면 기계 설비 이렇게 특정 설비군에 국한된 서비스만 가능했다면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 등에서 필요한 신재생이나 ESS 등과의 융합된 서비스로 나아가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실제로 로보 오퍼레이터가 다양한 빌딩에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달성했고 특히 KT의 광화문 사옥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약 3,50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실내 온도를 고객이 원하는 24.5도를 0.2도 정도의 작은 온도 편차만으로 균일하게 운전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질 관리까지 확대 적용해 보았는데 기존의 공기질보다 CO2 기준으로 약 26%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보 오퍼레이터 기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지훈 PM님과 함께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AI 로보 오퍼레이터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박기호 팀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신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에 대해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서비스는 빌딩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빌딩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앙 냉난방 설비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 적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개별 난방을 쓰고 있는 중소형 빌딩들도 있는데, 중소형 빌딩들은 이 개별 난방을 썼을 경우에 그 개인들 취향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동 제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규모가 1, 2만 그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앙 냉난방 설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빌딩들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 빌딩 자동 제어 DX 서비스를 신축 빌딩이 아니라 이제 기축 빌딩에도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축의 빌딩에 바스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중대형 빌딩들은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좀 그 설비가 오래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실사를 통해서 거기에 오히려 이제 투자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건 약간 제약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축 빌딩, 신축 빌딩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AI 빌딩 오퍼레이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어떤 절차로 도입할 수 있고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주셨네요. AI 빌딩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 실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에서 바스 설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설비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노후 정도 이런 부분들을 판별해서 설치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사 후에 고객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설치비와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이용료로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료도 그 고객의 빌딩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 AI 빌딩 오퍼레이터가 제어하는 그 제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 포인트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실사를 해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지훈 PM님께 한번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그 로보 오퍼레이터 엔진은 냉난방 설비, 또 전력 설비, 생산 설비, 공정 설비, 신재생 설비들과 쉽게 연동이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연동이 쉽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소개가 됐던 아이박스라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박스라는 이름의 약자인데, 우리가 자체 개발한 KT의 지능형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각 설비들이 연동되는데, 아이박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KT 표준 관제점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필요한 관제점들을 필터링하고 매핑합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상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데, 로보 오퍼레이터뿐만 아니고도 사실 KT의 에너지 AI 플랫폼인
이브레인에서 제공하는 진단 예측 분석 알고리즘과도 연계돼서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요. 가령 아까도 소개시켜 드린 대로 제로 에너지 건물을 위해서 현재 에너지 설비 운영에 신재생 설비 발전량 예측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로봇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증가 외에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우선 저희가 바라보는 쪽은 항온 항습 관리 쪽인데요. 가령 데이터 센터 같이 항온 항습이 매우 중요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불어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빌딩의 경우 같은 경우는 쾌적한 공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2나 미세먼지 등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공기질 관리 쪽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윤호 PM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DX 융합사업 부문에서 기축 아파트 공략을 위한 AI 솔루션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네, 이윤호 PM님께서는 공간 DX를 위한 AI 스페이스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DX를 위한 AI 스페이스 솔루션 소개에 앞서서 KT의 디지코 전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T는 텔코를 넘어서 디지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X가 매우 중요합니다. KT는 네트워크 및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ABC 핵심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연결하고 그 연결된 세상에 많은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파트너와 함께 DX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빠른 DX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이 고도 성장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KT도 DX를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간 DX를 위한 AI 스페이스 솔루션을 소개함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2017년부터 추진된 페이즈 1입니다. 기존 사업의 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AI 기반 신규 융합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KT의 핵심 사업은 모바일, 인터넷, TV 사업입니다. 이를 AI와 연계해서 AI 아파트와 AI 호텔 사업을 2018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AI 아파트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사시고 계신 분은 집 거실에 붙어 있는 월패드로 집안의 기기들을 제어하고 건설사에서 제공한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도 제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KT는 여기에 음성 제어를 통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AI 아파트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2018년 후발주자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에는 수주 기준 1위 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된 단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 대비 KT의 모바일, 인터넷, TV의 마켓 쉐어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런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KT의 MIT 가입 실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영업 무기가 된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아파트 사업 현황의 경우 2017년 1월 기가진이 1 출시 이후 4년 반 만에 약 300만 가입자를 달성한 우리 기가진이 스피커 시장 점유율 1위, 이것에 같이 함께 달려왔는데요. 현재 전국 750개 이상의 단지, 약 70만 세대에 인공지능 아파트를 수주한 1등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AI 아파트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된 홈 네트워크 플랫폼을 KT의 IoT 플랫폼 및 AI 플랫폼과 연동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연동이 되면 KT의 앱을 통해 댁내 기기의 제어, 그리고 공용고라고 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의 호출, 그리고 아파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통계를 확인해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엘리베이터 호출과 조명 제어입니다. 또한 기가진 연동을 통한 음성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차별화 포인트로 IT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진이가
IPTV 셋탑박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TV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KT는 TV 화면을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사용성을 확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성 확장 측면에서는 건설사, 홈네트워크사가 제공하는 이전에 설명드린 세대 내부의 빌트인 기기들의 제어뿐만 아니라 기가진이가 서드파티 플랫폼 연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전기기를 음성 제어할 수 있게 하는데요. 현재 총 24종의 586개 가전사와 연동 완료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KT가 만드는 미래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KT만의 AI DX 스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가진이 인사이드를 적용한 월패드입니다. 집안에 있는 월패드는 터치로 제어 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KT가 제공하는 기가진 인사이드 SDK를 통해서 월패드 제조사가 바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여러 건설사의 제안 중에 있고요. 곧 실제 적용된 아파트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아파트는 미세먼지와 공기질을 자동으로 관리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대 내에 법정으로 필수 설치해야 하는 전열 교환기, 일명 저희가 환풍기라고 하죠. 이것을 포함해서 공용부의 실외 공기질 측정기를 연동까지 해서 자동 제어되는 에어 샤워,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청정기나 에어컨 등을 환경 DX 플랫폼 연동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는 이미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 DX도 미래형 아파트 공간의 중요 솔루션입니다. KT가 가지고 있는 화재 감시 솔루션인 세이프메이트는 화재 시에 관리자에게 신속한 알람으로 조기 진압을 제공함은 물론 KT가 가지고 있는 IPTV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대피 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시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중요성이 떠오른 건물 옥상에 위치한 비상문의 자동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일명 C24입니다. 평상시에는 옥상 범죄 및 자살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의 위급 시에는 자동으로 또는 관리자가 비상문을 원격으로 개방할 수 있게 지원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아파트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설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서 감지기 등으로부터 수신되는 소방시설 정보를 화재 관리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소방시설 안전 솔루션도 있는데요. FPS24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중 관제가 가능한 물론 소방시설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서 시설 고장 등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RF카드로 아파트 등을 출입하실 텐데요. RF카드로 제공되는 아파트 출입카드나 음식물 종량제 카드 등은 대면 확인을 통해서 발급해야 하고 빈번한 분실 등이 일어나는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K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모바일 시민증 기술을 아파트까지 확장하여 블록체인 아파트 주민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출입 연계는 물론 주민증을 통해서 투표, 설문, 관리비 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에 커피 자판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바리스타 로봇 카페를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의 생활 편의성 및 삶의 질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아파트와 KT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솔루션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호텔과 AI 스테이입니다. 자, 비대면으로 어메니티나 컨시어지를 요청하거나 호텔의 체크인, 체크아웃은 물론 객실 내에서 기기들, 조명이나 이런 기기들이겠죠. 음성 및 터치로 제어가 가능하게 합니다. 호텔이니만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가 되고요. 지니뮤직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노보텔 동대문을 시작으로
현재 서비스 예정 포함 32개 호텔에 서비스 중에 있고요. 전국 1만 객실을 수주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텔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호텔은 서비스를 비대면화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호텔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KT는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와 효율화에 대한 시장 니즈를 기반으로 호텔의 체크인부터 체크아웃에 이르는 호텔 이용객의 전이 전반에 걸친 비대면화와 D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중심에는 객실 내에 위치하는 기가진이 호텔 단말이 있습니다. 기가진이 호텔 단말 기반 AI 호텔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7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객실 내에서 음성인식 기반으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시간 투숙객에게 호텔의 다양한 정보를 그것을 안내하는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요. 음성으로 객실 조명을 제어한다거나 TV를 제어한다거나 어메니티를 요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이런 서비스 등을 4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의 요청을 확인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호텔 서비스를 가정용 기가진이 셋탑박스와 TV 화면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AI 스테이 서비스도 출시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I 스테이 서비스는 AI 스테이 리조트형, AI 스테이 레지던스형, 그리고 AI 스테이 야놀자형이 있습니다. 즉, 시설 특성 및 유용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이런 AI 호텔 서비스는 만 3년이 된 서비스입니다. 노보텔, 하얏트, 신세계호텔, 메리어트 등 주요 호텔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최근 롯데호텔 월드점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4성급, 5성급 호텔뿐만 아니라 모텔이나 리조트,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이 AI 호텔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하루에 30회, 많은 호텔은 40회가 넘는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비스별로는 음악 서비스의 활용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객실 제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투숙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았는데요.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물론이고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논문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결과는 재방문하겠다, 재방문 의도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AI 호텔 등 공간 전반의 DX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2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타 산업의 혁신을 리딩한 것입니다. AI DX 파트너십을 통해서 타 산업의 혁신을 어떻게 리딩했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 DX를 위한 AI 스페이스 솔루션의 확장에 있어서 AI 로봇이 빠질 수 없습니다. 주요 파트너인 산업용 로봇 국내 1위 현대 로보틱스와 함께 KT의 ABC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호텔 로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호텔 로봇은 어메니티 등 호텔 용품의 로봇 배송을 통해 완전한 비대면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호텔 객실 내의 단말을 통해서 음성으로 요청하면 서버를 통해 요청을 접수한 호텔 직원이 호텔 로봇에 어메니티를 적재해서 출발시키면 호텔 로봇 자체에서 자율주행은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을 통해서 객실까지 스스로 이동하여 배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짧은 광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메리어트 호텔. 얘는 왜 날 호텔에 데리고 왔대? 엄마, 누가 물 좀 갖다 줘라 얘.
몇 호로 가야 되냐면 이미 알고 있을걸요? 예, 조심. 그래도 몇 톤지는 알려줘야지. 아, 알아서 잘해요. 어머, 신통방통하다 얘. 저희 팀 막내예요. 기특하죠? 그래, 기특하다 얘. 너 사람 도울 줄 안다. 굿보이. AI 로봇 원더풀. 디지코 KT 네 덕에 편해졌다 얘. 네, 잘 보셨죠? 그 다음은 AI 주택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타운하우스까지 AI 아파트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솔루션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KT 내에서 고객발 자기혁신에 선정되었고 2021년 현재 확산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결과 상반기에 90억 이상을 수주하며 사업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AI 주택형 솔루션은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월패드와 무선 방식으로 연결되는 세대 기기들을 통해 큰 비용 부담 없이 AI 아파트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공사비로 AI IoT 서비스가 어려웠던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 타운하우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AI 주택형 솔루션의 특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KT 앱을 통한 방문자 영상통화 및 기가진인을 통한 공동현관 문 열림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고 개발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상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AI 주차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무인 주차 솔루션 시장이 성장하고 있죠.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인데요. KT는 파킹 클라우드라는 파트너와 함께 언택트 니즈에 맞춘 AI 무인 정상기를 출시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게 그것인데요. 음성으로 정산, 출차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KT가 파킹 클라우드와 함께 주차 관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KT의 음성 및 영상 인식 기술을 관제 시스템과 정상기에 탑재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전 무인 정상기에 기가진이 인사이드를 탑재한 것이 AI 무인 정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Y플럭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AI 호텔의 페이즈 2 AI DX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야놀자라는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객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놀자가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IoT 기반의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 객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KT와 함께 개발해서 AI로 체크인, 체크아웃까지 가능한 비대면 통합 객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숙박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객실 운영 전반의 효율화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KT가 야놀자와 Y플럭스라는 AI, IoT 클라우드 기반 객실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운영자에게는 운용 비용과 객실 관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운영 효율화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가진이 에브리웨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가진이 인사이드를 통해서 서드파티 단말에서도 기가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AI 기술이 없는 서드파티에서도 기가진이 인사이드 SDK라는 것을 통해 AI 단말 또는 AI 서비스를 개발 가능하게 돕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의 갤럭시 버즈, 르노 삼성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고트럭이라는 앱에 들어갔는데요. 향후에는 스마트 병실이나 스마트 홈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홈의 적용 사례를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이야, 거실 커튼 상태 알려줘. 현재 거실 커튼은 열려 있습니다. 진이야, 거실 커튼 닫아줘. 거실 커튼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스마트 미러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기가진 인사이드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AI 스페이스 솔루션이 없어서 공략을 하지 못한 기축 아파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2021년 상반기 동안 KT 내부의 BDO라는 조직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발굴된 AI 리프트 서비스는 저비용으로 월패드 없이 신축 아파트에서 제공하던 엘리베이터 음성 호출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빨리 노력해서 하반기 중에 상품 출시 및 고객 대상 서비스 상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KT는 신축 아파트 시장보다 훨씬 큰 기축 아파트 시장을 전략적인 파트너와 함께 공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윤호 PM님께서 공간 DX를 위한 AI 스페이스 솔루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도착한 시청자분들의 질문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AI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실제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입주민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AI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능 중에 엘리베이터 호출과 거실 조명의 온오프 이 두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은 외출 시에 음성으로 발화한 후에 나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딱 서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 계속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AI 호텔에 대한 질문인데요. 호텔 투숙객이 AI 호텔 서비스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인데 음성으로 좀 서비스를 요청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AI 호텔 서비스는 음성과 기가진이 단말의 화면 터치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통계 수치상으로는 60% 이상이 음성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다음에는 호텔 운영 측면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AI 호텔을 도입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보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호텔 입장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호텔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AI 호텔 서비스의 만족도 및 새로운 경험이 고객들의 재방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호텔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가 진위를 통해서 룸 서비스 주문을 한다거나 유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호텔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는 공유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 영상은 일주일 내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웨비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안내되는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는 설문에 응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